제일 맨 끝에 보면 뭐가 있어요? 북극성이 보이죠? 그죠? 북극성을 왜 그려놨게요? 하늘의 기준점으로 움직임.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별이 이렇게, 별자리가 이렇게 움직일까요? 1번, 2번. 1번,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시계 반대.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나타나요. 이 북극성을. 그러면 이거부터 등장하겠죠. 카펠라. 그죠? 이렇게 여기서 시계추처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얘가 먼저 보여요. 두 개가.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보이고 요렇게 보이고 요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렇게 뜬다는 거를 별자리가 동쪽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올라와요. 점점. 그죠? 얘가 여기가 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올라온다. 그걸 이제 잘 생각하시면은 이제 느낌이 올 거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카펠라가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 별자리는 올리실 때는 이걸로 올리시면 내려오는데, 내려요. 이렇게. 예, 너무 올라가는데, 조금만, 예, 굿, 그죠? 여기 보면 이제 겨울철 별자리 특징은 1등성들이 다이아몬드인데 어떤 다이아몬드니까 카펠라가 제일 먼저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삼각형으로 갈라져요. 삼각형. 오른쪽에는 무슨 황소 자리에 알데바란이고 여기는 폴룩스. 폴룩스가 크고 카스토르가 작거든요. 누가 동생이게요? 예, 얘가 동생이에요. 여기 꼭 더 큰 게. 왜 얘를 동생으로 했나 몰라요. 큰 녀석, 큰데. 이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직선으로 내려온다.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내려오는데, 왼쪽은 프로키온 작은 게, 오른쪽에는 그 리겔이라고 그 오리온 자리에, 다시 그 다음에는 모아집니다. 이렇게. 지평선. 이게 지평선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평선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시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죠? 삼각형 내려오고 직선으로 내려가고 다시 지평선에서 삼각형으로 모아집니다. 이게 육각형이에요. 이 형태를 가져요. 육각형이 어떤 형태야? 이거부터 알고 딱 봐야지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요런 모양인지 뭐 그죠? 육각형이 그걸 정확하게 다이아몬드식으로 이렇게 삼각형 길게 내려오고 다시 삼각형. 이 모양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어머니와 그 꼬마가 같이 걸어가면서 별자리를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어떤 거냐면, 마차부가 뭡니까? 마차를 모는 사람을 마차부라고 하죠. 마차부가 마차를 해가지고 그거 막 채찍으로 착착 하면서 지나가는 거를 본 엄마가 아이한테 교육을 했어요. 어떤 교육을 했을까요? 마차가 영어로 뭐예요? 차가 영어로 뭐죠? 카. 그러니까 애한테 영어 교육을 시킨다고, 야, 저러다가 마차부가 카펠라, 저러다가 저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카펠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카펠라. 그래서 마차부 자리의 1등성은 뭐예요? 카펠라. 이거 애울 필요도 없잖아요. 안 애우셔도 돼요. 그냥 이야기로만 이해를 하시죠.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카펠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황소가 나타났어. 황소가 그런데 엄마가 보니까 황소의 특징이 뭐예요? 눈이 커요, 안 커요? 굉장히 커. 그러니까 아들을 보니까 아들 눈도 꽤 큰 것 같으니까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가서 야, 네 누나리랑 저 알데바란. 그래서 야, 알데바란, 빨리 알데바란 하고, 이렇게 제주도 말 같아요. 그죠? 무슨 바란, 이게 제주도 말이거든요. 알데바란. 그러니까 아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대봤어. 예? 그래가지고 황소 자리는 1등성 이름이 뭐예요? 네 알데바란. 그래서 알데바란. 그래서 이게 알데바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쌍둥이 자리고 이게 작은 개 자리의 1등성 이름이 프로견이에요. 그래서 작은 개 자리. 큰 개는 주로 문제니까 묶어 키우지만 작은 개는 어떻게 키울까요? 프로키온. 프로키온. 그죠? 저기 프롬키온 이렇게 했대요. 프로키온. 그래서 이름이 프로키온. 그리고 보니까 좀 가다 보니까 시리우스가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어떻게 해요? 아우 너무 시려. 아우 시리우스. 그랬어요. 아우 시리우스. 아우 시리우스. 그래서 시리우스. 그래서 1등성 이름. 왜냐하면 이 등성 이름을 알고 이렇게 보는 거랑 모르고 저별하는 거는 다릅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그것이 내 마음에 와서 꽂혀요. 그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꽃은 나의 꽃이 됐다. 뭐 이런 그 꽃이 있잖아요. 이름이 그 시가 있듯이 이름을 알아야 된다. 카펠라. 그래서 외워보세요. 마차부 자리 1등성 이름, 황소 자리 1등성 이름, 그럼 작은 개 자리 1등성 이름, 예, 프로키온. 이제 그 정도만 알면 그리고 제일 밝은 별 이름 시리우스가 마이너스 1.6등성급이 돼요. 그러니까 1등성에 한 대여섯 개 모아놓은 거예요. 1등성도 밝잖아요. 그래서 한 등성 차이가 2.2배 차이, 약. 그러니까 1등성보다 0등성이 2.2배. 그러니까 1등성이랑 마이너스 1등성 차이는 한 5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근데 마이너스 1등성보다 더 밝아. 그러면 얼마나 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리우스가 탁월하게 밝습니다. 아주 탁월하게. 마이너스 1등성보다 더 밝은 이 시리우스. 그거랑 이제 이 마차부 자리는 집 모양, 오각형의 집 모양을 생성하면 되고, 황소 자리는 황소뿔, V자. V자고 여기 보면 점점점점이 많죠. 이 근방이 히아데스 성단이라고 별들이 많아요. 막 그 근방에 보면 은하수는 아닌데 별들이 초롱초롱 쌍안경으로 봐도 저 V자 근방에 별들이 모여 있다고 그래서 히아데스 성단이라고 불러요. 저 일대를. 그래서 쌍안경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역이고, 그 옆에 보면은 무슨 하데스가 있어요? 플레이아데스. 요게 플레이아데스 성단인데, 저 플레이아데스가 우리나라 말로는 뭘까요? 좀생이별. 좀처럼 짬짬짬짬 모였다고 해서. 근데 저게 산계성단이에요. 유일하게 눈으로 보는 산계성단. 딴 산계성단 눈으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상대성단, 별들이 모인 산계성단이에요. 그래서 구상성단, 공처럼 별이 10만 개 이상 모인 걸 구상성단이라고 그러고, 어제 봤던, 오늘 볼 겁니다. 더 똑똑이 날이 좋으면 그게 구상성단이고, 흩어지듯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흩어져서 100에서 1000여 개 정도 모인 걸 성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오픈 클러스터, 오픈됐단 말이에요. 그냥 흩어져서 보면 보석구름이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이티 모양도 하고 있고, 어떤 거는 올빼미 모양, 어떤 거는 뭐 나비 모양, 어떤 거는 크리스마스 추리 모양, 다양한 게 있어요. 독거미 모양, 뭐 다양한 모양을 이루는 그런 보석구름인 상계성단이 있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상계성단이 플레이아데스 상계성단. 그래서 저걸 칠공주별이라고 하거든요. 저걸 뭘로 보면, 저거를 망원경으로 보면 멋있다 안 멋있다? 안 멋있어. 망원경은 너무 확대하니까 웬만한 망원경으로 보면 다 안 들어와. 예, 쌍안경으로 볼 때 제일 황홀해요. 쌍안경으로 보면 와 소리를 안 지르면 사람이 아닐 정도로. 오늘 밤에 보세요. 분명히 와 안 한 분은 어쨌든 사람이 보면 어떤 분이나 감동을 느껴요. 그냥 정말 멋있는 그 상계 성단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이 옆에 있어요. 여기는 히아데스 성단, 상계 성단. 요게 플레이아데스. 요게 아주 정말 멋있습니다. 요게 보시면 알지만 제일 먼저 뜨잖아요. 그죠?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얘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카펠라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10시 반 정도가 되면 어쩌면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게 플레이아스 성산. 예.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자리는 보시면은 쌍둥이가 어깨 동무한 것처럼. 근데 어깨 동무가 희미해요. 그죠? 작죠, 별이?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크잖아요. 형은 이렇게 해서 발을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동생은 조금 버릇은 없진 않는데 쩍벌남. 동생은 쩍벌남으로 이렇게 있게 된 게 특징입니다. 얘는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예, 그게 특징이고 작은 계자리는 2개고 시리우스 이거는 큰 계자리 모양은 굳이 요거를 큰 계자리는 보면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이 큰 별들 요거 5개가 밝죠. 5개가 밝습니다. 보면 밝은 게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칼 모양을 하고 있어요. 요렇게 칼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계자리의 특징은 칼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 요런 것들은 조금 생략했어요. 밝은 별 모양, 이게 칼 모양으로 아 저게 큰 계자리야 그렇게 이렇게 딱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토끼 자리는 뭐 옴미좀이라게 뭐 있고 요게 이제 겨울철 별자리의 다 끝입니다. 그러면 요 특징을 보고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선을 긋지 마시고 그냥 안 보이는 걸로 이렇게 그냥 심이 안 나오게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그으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연습을. 예. 남방구 별자리는 언제 들어가요? 단방구 별자리요? 네. 코드 파일이죠. 그러면은 그거를 이따 며칠에 가면 좋을지 날짜를 한번 정해 주시죠. 예. 예. 목사님께서 여행 잘 하시잖아요. 계획도 잘 세우시잖아요. 계획 없어요? 그러면 그 계획을 과학관에서 받아들일게요. 예. 여행 정말 잘 하세요. 남반구 어디로 가야 될까요? 뉴질랜드 가볼까요? 아니면 호주 가볼까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빨리 북반구나 많이 하시죠. 북반구 먼저 하시고 제가 남반구 별자리 알거든요. 제 호주 가서 좀 공부했어요. 어우 좋더라고요. 남십자성 뭐 그리고 가짜 남십자성도 있습니다. 그게 남방구가 들어갔는데 멋있더라고요. 일단 처음에 이게 뭐지? 못 보는 건데 그죠? 앙증맞게 작게 이렇게 십자가 근데 가짜 남십자성도 보셨어요? 조금 큰 거 옆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면 그럼 열린 성문이라는 건 어디 있어요? 오리온 자리 안에 있는데요. 오리온자 안에 보면 제가 볼 때 트라페지움이라고 4개의 별이 앙증맞게 이렇게 있어요. 4개의 사다리꼴의 모양이 그 오리온 성운 안에 그 새 모양의 심장에 고기 별세 개 있는데 말씀하시는 이 오리온 성운이 여기거든요. 요 사각형이 있고 삼태성이 있고 삼태성 가운데 별에서 내려오는 게 3개가 있어요. 그걸 소삼태성이라고 부르고 소삼태성 중에 가운데가 오리온 성운입니다. 근데 오리온 성운 안에 열린 공간이 있겠죠. 예, 성운 안에. M42 안에 있는 거죠? 예, M42가 오리온 대성운입니다. 그 안에 있는 거죠? 예, 오리온 성운을 저 쌍안경으로 봐도 잘 보여요. 오리온 별자리 뭐뭐뭐 한번 찍어가지고 보실래요? 오리온 성운이 이 사각형, 기본적인 사각형에다가 삼태성, 요것이 기본 메인입니다. 오리온 왜 오리온이에요? 여기 생긴 게 뭐 어떻게? 오리온이라고 하는 게 사냥꾼이에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힘센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이게 팔이에요. 팔이고 이게 머리고 이게 막 이렇게 용맹하게 있는 사냥꾼의 모습이라고 해서 오리온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냥꾼의 이름입니다. 오리온 성운의 삼태상의 소삼태상의 가운데. 예, 소삼태 정확합니다. 삼태성은 잘 보여. 소삼태성도 웬만한 시골에서는 잘 보입니다. 눈으로 잘 보여요.
근데 거기를 쌍안경으로 딱 보면 성운이 보여요. 쌍안경은 성운이 보인다. 네, 확실히 보입니다. 그거 확실히. 잘 보여요. 이뻐요. 예, 완전히 잘 보여요. 이 자리에 어떤 그 쌍안경을 써야 되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샀다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남목사님은 그 계속 오셨는데 아직까지 못 사시는지 안 사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내 여기 그거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원장님 나한테 선물했잖아. 잘 볼 수 있는 쌍안경. 제가 언제 선물해요? 나 통별할 때 20년 전에. 기억이 안 나요. 그거 아직도 나 쓰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갖고 올 거야. 그때 선물 드리기 잘했네. 그거를 주면서 예, 별을 볼 수 있는 쌍안경이니까 마지막 보지 말고 밤에도 볼 수 있어요. 예. 진짜 와. 이게 홍보된 게 벌써 보여주셨잖아. 어쨌든 빨리 이거를 착착착착 육각형. 그러니까 공방이가 육각형 찾고 니켈이란 말은 리겔이라게 어쨌든 별의 이름입니다. 베델기우스. 근데 저 베델기우스가요 작년에 이슈된 별이 아니에요. 매스컴에서 굉장히 이슈됐어요. 저 베델기우스가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래요. 그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지구가 태양이 뭐 몇 개? 뭐 100만 개인가? 몇만 개인가 들어간대요. 제일 큰 별이래. 태양. 태양 중에서 제일 큰 태양이라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데 어느 외국인이 거기서 그 캠프 할 때 어떤 그 부가테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별 보고 당신 보라니까 베델기우스 좀 보여서 할래? 뭐라고 뭘 아직 영어 제가 못하니까 뭐라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베델기우스인 것 같다. 그거 보여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왜 좋아하나 그러고 찾아보니까 진짜 이슈가 됐더라고요. 저게 저기 1등선들은 전부 다 태양들이에요. 다 태양, 영등수 아니 마이너스 점도 그 은하수의 별도 다 태양입니다. 한성들 빼놓고는 거의 다 성단 빼놓고 예, 다 아니 성단도 다 태양이에요. 성단도 빼놓고 모든 게 다 태양이에요. 목성도 수금지와 목도 천왕을 빼놓고는 다 태양. 밤에 볼 수 있는 것 예, 은하수 별도 다 태양. 90%가 다 태양이에요. 다 지구같이 사람 사는 그런 있겠죠. 하늘에 가서야 만날 수가 있고. 예. 근데 분명한 건 대부분의 별에 행성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별에 행성계가 있다. 그 지금 저기 에리다누스라고 쓰이는 그 예. 별자리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원래는 무슨 이제 그 용자리나 뱀자리가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예, 그건 따로 있죠. 저 위쪽에. 어쨌든 빨리 공부하십시오. 빨리 공부하세요. 미겔이라는 그 단어가 별 이름이 그 라틴어로 그뭐 짓밟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베텔기우스가 승리자 뭐 이런 그 의미가 들어 있거든요. 오리온에 관한 제가 자료를 하나 보내드려 볼게요. 그거 쭉 해석을 해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교회, 재림교회 미국인가 어디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쭉 보니까 우리 교회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 쓴 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할 테니까 의미가 어쨌든 굉장히 깊은 별자리가 오리온입니다. 별자리가 이제 고정이 돼서 우리한테 알려지게 된 역사요. 네. 그게 국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게 있어요. 권위 있는. 거기서 다양한 게 전 세계적으로 별자리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도 그리고 그거를 정리해서 88개로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1900 뭐 몇 년도에. 그 전까지는 저 우후죽순으로 있다가 이게 정리가 왜 필요하냐면 저게 지도예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소통해야 되는 지도입니다. 하늘을 구획 정리한 거거든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신화에 보면 이제 저런 별자리들이 예. 나오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의 별자리는 그렇지만 또 근동 이제 그죠? 그 전에 에서는 다른 모습이 그럼요. 다르게. 있으니까
별자리 이름이 그 보통 이제 바벨로니아 시대 때 이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성경에도 기록이 돼 있잖아요. 별자리 이름들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까 제가 그 설명해 주신 그 책자에 보면은 그 근원이 그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이제 퍼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읽어보면 괜찮아요. 어제 빨리 공부하세요. 지금 목적은 이거 빨리 하셔야죠. 빨리. 예, 빨리 찾으셨어요? 여기 찾으셨죠? 먼저 육과 항상 형태를 찾고 하나하나 정리하는 겁니다. 찾고 오각형 찾고 여기서 V자 찾고 플레이아데스 찾고 이거 찾고 이거 찾고 소삼테스 찾고 요거 찾고 요거 찾고 요거 찾고 어깨동무 찾고 내려와서 삼각형 이게 쩍벌락 그죠?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됐죠? 그죠? 이러면 한 계절 별자리가 다 된 거거든요. 보고서 신기한 게 겨울이 밤이 되게 길잖아요. 어찌 보면. 예. 근데 참 적절한 게 제일 길 때 제일 화려한 별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 나무도 비슷하잖아요. 여름이 어떻게 보면 제일 더운데 이게 나무가 제일 많더라고요. 나무잎이 그 밑에 실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습 많이 받아서 불편할 수 있을 텐데 여름이 어떻게 이렇게 나무잎이 많아서 잘 쉴 수 있을까 하는데 겨울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겨울이 제일 길 때 그 찬란한 거를 먼저 시작할 때 볼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너무 잘 만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 은하계, 우리 은하계에서 위치시킬 때 고려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은하계 어디다가 창조하실까 하나님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은하계 10만 광년이나 되는 거기에 어느 위치 적당한 어디다 신경 쓰셨겠죠. 당연히. 그렇다면 밤에 보이는 별자리도 모양도 신경 쓰셨을 거고 분명합니다. 그건. 참고로 창조 카페 닉네임이라고 북극성입니다. 그래요? 북극성 하면 꼭 무슨 그 어디 첩보작전에 나오는 암살자 이름을 북극성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별에 대한 상식이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하는데 생각나는 게 별이라 싶어요. 예. 완전 중심이네요.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목사님께서 중심을 잡아 주셔야겠네요. 중심은 잘 좋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좀 특이한 게 저희가 뭐 오리온 성에서 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있다고 막 전해져 오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제일 화려한 별자리가 겨울인데 그 겨울 별자리의 가장 중심에 오리온 성운이 있잖아요. 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 제일 화려한 별자리의 제일 중심에 있는 거기서 온다고 하는 거가 뭔가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심적인 별자리가 있어요. 모양도 오리온 성운을 일반 사회 사람들 오리온 대성운이라고 붙여요. 그냥 원래 명칭이 오리온 성운이 아니고 오리온 대성운이에요. 그레이트라는 걸 붙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상당한 의미가. 그러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빨리 공부하십시오. 봄, 여름. 요게 오늘 저녁에 7시부터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 점이 찍힌 사계절 그리고 요 달 요거를 드리면 여기다가 이름을 다 적고 위치 다 표시하는 겁니다. 그거 간단해요. 그렇게 그냥 6장의 시험 문제지가 나갑니다. 북쪽 점 찍힌 거 하나, 사계절 별자리 한 5개죠. 달 6개. 예, 7시에요. 아니요, 그러면 7시 반에 30분 동안 공부할 시간 드리고 7시 30분부터 8시까지. 그게요, 경험적으로 보니까 벼락치기가 안 통하더라고요. 벼락치기도 기본이 된 분이 벼락치기 했을 때 팍 되는 거죠.
근데 벼락치기란 거는 벼락치기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안 올라오면 돼. 안 올라오면요,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여기서 어디 숨었는지 찾기 쉬워요. 예. 그리고 여기 이완 선생님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찾는 거는 뭐 보통 잘 찾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유대균 목사님 숨어도 뭔가 보여. 저 큰 덩치가 다 숨으실 수가 없어요. 덩치가 너무 크셔서. 여기 마부가요. 예. 황소랑 연결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이게 그러니까 별자리가 황소의 이 뿔이 여기까지 가게 연결을 하더라고요. 황소 뿔 끝이에요. 이게 불 끄치고 예.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겹치는 거예요. 황소 자리랑 마차부 자리 뿔 끝이 이렇게 왜냐하면 연결 안 하면 한쪽만 길어지고 한쪽만 길어지니까 이게 어색하다 그래서 마차가 황소가 끄는 마차.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이게 스토리로 뭐든지 만들어서 애우면 애울 필요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그게 없으면 카펠라 어색하잖아요. 알데바란 진짜 막 입에서 돌거든요, 이름이. 이게 요즘에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온 다음에 이게 길을 못 찾아가겠다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내가 지도 다 보고 찾아갔잖아요. 좀 내비게이션이 발달되면서 이게 뭔가 바보가 된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고 장모님 집은 못 찾아가겠더라고 이게 이사를 못 본다. 내비게이션 막 의지하고 나서 근데 요즘 별자리가 딱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별자리가 이제 지도가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 어디인지 요즘은 딱 누르면 그냥 지가 이렇게 쥐 가가지고 딱 찾아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돕소니아라고 수동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동으로 찾는 게 재미가 있거든요, 나름.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보는 것도 재밌지만 이게 보면서 찾아가면서 이게 과정. 예.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런데 맨 처음에는 혼자 찾아라 그러면은 어려우니까 포기를 해요, 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걸 찾아가서 예. 근데 이게 찾아가는 재미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별빛 것도 이렇게 보니까 찾아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찾아가게 자기가 해보면서 뭔가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찾아보시죠. 그 오늘은요 다 전기 끄죠, 뭐, 목사님, 관장님. 예. 여기 안에 아니요, 거기 저기 그 망원경. 예, 본인들이 찾으시라고. 예. 올수동으로 하시래요. 예, 올수동으로. 그거를 좀, 그 굉장히 교육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 이런 욕구가 있을 정도라면은 수준이 이미 올라섰다는 얘기잖아요. 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저께 좀 졸립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이게 다 찾아주고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좀 졸리는데 집에서는 좀 집에 가. 건강이 좀 안 좋은데도 이게 자기가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그죠? 참여를 하고. 나는 지금 그걸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 너무 아프고 이게 가슴, 야, 이 부푼 가슴을 따뜻하게 이게 차이가 있긴 있어요. 이게 여러 번 오신 분들하고 또 어디에 관심이 있고 또 전에 어디를 집중적으로 배웠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좀 차등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지금 몇 번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런 건 좀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계속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좀 다양하게는 아는데 깊이 있게 또 알지는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수과정을 뭐 1, 2, 3단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 교육관 동안에 네. 어떻게 4시 40몇 분에 2차 교육 네. 공지가 떴어요. 예. 선착순으로 신청하셨어요? 그럼 성공에 다 도착해가지고 내비를 쓰고 못 봤잖아요. 그런데 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컴퓨터 켜가지고 딱 하나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 자기 거 신청 다시 하라고. 벌써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두 분이 신청. 갔더니 벌써 2명이 앞에 있더라고. 아, 2명 벌써 신청을 했어요? 자기 체라고. 네. 차마 영신선 누르지 못했네. 여기 있으니까 컴퓨터를 못 쓰니까 못하는 거지 뭐.
다음에는 목사님 은퇴하고 내년에 거기다 제가 적었어. 우리는 한석들이 전문이니까 선처가 한다고. 아, 근데 좀 약간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고민이 있는 게 이렇게 살고 들어가는데 꽉 찼던 거예요. 다음 주에 기회주하고 그런데 3년 더 플러스 해가지고 보내긴 보냈는데 참 미안한 게 있더라고요. 난 우리는 탈락할 줄 알았어. 그래서 이 과외를 하면 그렇게 만날 숫자 셌어. 새로운 사람 아니 근데 이상하게 새로운 분이 신청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 지금 다른 사람 없어. 새로 신청한 사람 떨어진 거 없어. 그건 남 목사님 별자리 안 하세요? 지금 목사님이 제일 급하실 것 같은데 그 생각보다 믿는 뭐가 있으세요? 있잖아. 그 왜 나만 그래? 아니요 제일 앞자리에서 있잖아. 모이 아파가지고 뒤로 왔더니 계속 시시해. 아니 제일 걱정돼요. 좋은 걸 받아야겠다. 저는 어쩌면 채점을 목사님 것만 하려고. 목사님이 합격하면 뭐 나머지는 낚시 않는 아픔을 또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과제로 그러면 이제부터 성적을 합회에다 보고하지. 청소년부장이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저 잘하고 홍정표 목사님들 오늘 학습하면서 사진 찍어서 학회장하고 총무한테 보고했습니다. 열심히 아니요 결과 점수를 저희는 보고할. 왜냐하면 해야지 거의 결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너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학생들이. 지난번 제일도에서도 계속 사진 찍어서 보고했어요. 열심히 한다. 남겨놓고. 근데 정말 뭐 믿는 게 있으신지 공부를 안 하시네. 이상하다. 하기야 공부 안 하는 듯 보이지만 시험 잘 치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그죠? 한갑지나 어디 아파서 이제 알잖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게 아니요 저 환갑 안 지났어요. 내년이에요. 저 내년이에요. 내년 2월입니다. 예, 저 아직 안 됐어요. 예, 저 아직 젊은이에요. 제주도하면서 차 안에서 접종 전화 왔었냐고. 시험이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게 예. 뭐 10등 안에만 들어와 좀 잘한다 공부를 막 그랬거든요. 10등 안에 될 것 같아요. 10등 안에요. 10등 안에 될것 같아요. 예. 그럼 집에 그 교회에서 저 몇 등 했다고 총 어디 성관에 들어가. 예, 총 인원은 뒤에는 남편이 계실 것 같고. 우리가 몇 기 연수에서 내가 몇 등 했다고. 그러면 교인분들이 연수하면 보통 5, 60명, 100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와, 그러면 작은 공자리에 있는 자기가 다른 거 이거 다 그리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그 3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3분.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찍어. 사진 맞아요. 저도 좀 보고를 해야 뒤에서 찍으면 연합회장님한테 보고를. 근데 열심히 공부하기보다 이게 좀 환한 분위기로 공부하는 걸 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 행복하고 환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행복하다. 환한이 아니고 환한. 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다 알을 것 같아 얘기를. 아 그런가? 흔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근데 뒤에서 찍으면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 아 뒤에서 찍으면 그냥 강사의 그 열정만 보이거든. 뒤에서 딱 찍으니까 강사의 열정만 보이고 열심히 공부하잖아. 앞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남편 목사님 3분 동안도 안 하시니까. 가만히 쳐다봐. 내가 보고 할 때 내 얼굴은 안 나왔을 텐데.
네, 그렇죠. 제가 굳이 그죠. 생각보다 연수생이 그러면 해야지. 행정자들이 안 보이거든. 열심히 하는 게 보이고 그러면 뭐가 함부로 하는 게 보이고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 많이들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당사자들이 보기는 어렵거든. 목사님 1분 30초 남았어요. 예. 지금 겨울 별자리만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요, 다. 전체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아, 시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지금 아까 겨울 별자리 그 수능 시험 볼 때 외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별자리 세 개씩 그렇게 외우면 안 되나요? 다 외워야 되나요? 예. 아, 다. 다 외워야지 공평해져. 왜냐면 아. 못하는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 수능 볼 때 봄철 별자리 이름 없어. 동생이지? 시험 문제 냈던 게 별자리 시험을 올렸어요. 변별력은 이제 달 별자리 달하고 별자리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다음에 천구에 이름을 신화로 하지 말고 성경에 인물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오련전이는 님으로서 상징하지 않나요? 오료는 그 원래 보면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렇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님으로서 이렇게 사냥꾼이죠. 야 멋있다. 오 하고 싶어요. 저런 거 보는 배터리. 네, 여기.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가 자기의 오보를 상징하고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뭐가 아름답다는 거 지금? 제가요? 별자리 별자리 보는데 뭘 아름다워? 거기 여기 앞에 보시죠. 여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채점 매긴 거거든요. 지난번 그 페파 2박 3일 동안 페파 여기 쓴 거 보시죠. 쓴 거 보시면 이렇게 맑음의 바다 여기 알프스 계곡 이렇게 표시하고 플레토하고 무지개만 하고 여기 아르키메데스의 여기 그 린네 꿈의 호수 위난의 바다 이거 다 했죠. 그죠? 여기 다 했죠. 근데 이거 플라비우스 이분이 이거 한 문제 틀렸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메시에 점점하고 여기 있는 그거 뭐죠? 그거 뽀로로하고 중앙만 증개의 바다 소용돌이 이분이 요거 틀렸어요. 요거랑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그죠? 다 썼죠? 그리고 이분이 요게 이제 봄철 별자리 이분이 하신 겁니다. 봄철 별자리. 아이고. 이분이 어쨌든 다 거의 만점에 한두 문제씩 작은 별자리까지 다 틀린 분이고, 예. 그러면은 겨울철 별자리에 대한 이 핵심 머리에 쏙 들어가게 좀 가을이요? 겨울. 네, 지금 가을 가을. 계시는데. 눈이 어둑하니. 아이고 가을. 저래 다. 페가수스 자료 어제 하셨는데 어제 안 그래서 계셨으니까. 은퇴해야 돼. 글씨도 잘안 보이는데 자꾸 집중력을 아니
가을 거 보면서 그럴 거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목표를 하냐고. 어제 하나도 안 들은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럼 다음에 또 와야겠네. 다음에 또 와야지. 아니, 난 다음에 어떻게 또 와? 왜? 비행기 또 와야지. 동조하는 돈 계속 푼다네. 중요한 건 선착순에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갔다 온 사람은 있잖아. 이거 제가 좀 시차한 놈이 없어야 되는데. 그 생각했어. 그냥 심취한 사람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예. 취소하게 만들라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좀 하더라도 이게 별을 이제 가셔가지고 한번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응용하실 부분입니다. 왜 천체의 교훈이 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이제 정리된 거를 이제 쭉 대강 빠른 속도로 이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저는 이제 이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하늘을 봤기 때문에 별의 현상을 알았지,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떠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원래 있던 건지, 그죠? 몰랐을 거잖아요. 원래 있던 건지. 근데 다른 별을 다 알았고 별자리 더 알았기 때문에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 이제 그 방향이 이상하잖아요. 예. 예수님은 무슨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움직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해 못했는데 다 이 방향으로 가는 걸 알고 행성만 이쪽으로 가고 달만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이제 동방 박사가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그따구 이상해요. 이 시대의 동방 박사가 또 그래서 도대체 빛나는 밤에 뭘 볼까?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항상 정리된 틀이 있어야 돼요. 정리된, 그죠? 틀이 있어요. 그 정리된 틀을 지금 정리해 드리려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Y, 큰 Y를 설정해 놔야 됩니다. 항상 그냥 즐기는 게 힐링이 아니고 제일 큰 Y를 설정하고 힐링을 뭐 곁다리로 할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한 게 별의 개수죠. 그죠? 별의 개수인데, 예, 별의 개수. 맨눈으로 보이는 것이 총 8,000개라고 그래요. 약 6등성까지 8,000개가 우주에 있는데, 근데 남반구 북반구 나누면 몇 개로 쪼개져요? 또 4,000개로 쪼개져. 근데 4,000개로 쪼개지는데 또 뭐예요? 뭐가 또 가려요? 산이 또 가려. 그러면 기껏해야 3,000 이내가 됩니다. 그리고 북반구나 엄밀히 말하면 또 한 계절의 별 하룻밤에 다 봐야 3,000개란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딱 보이는 건 그 중에서 또 4분의 1로 줄어들어. 그러면은 기껏해야 하룻밤에 그냥 순간에 볼 수 있는 거는 8,90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 근데 요거도 한번 좀 바꿔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현대에 맞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요즘에는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현대 너무 이거도 벌써 굉장히 오래된. 그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6등성까지입니다. 근데 6등성이 안 보이거든. 안 보이잖아요. 5등성도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기껏해야. 별세코 프레스 이렇게 요한 선생님이 보니까 요즘에는 몇 개 보이더라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은 4등성까지 계산해 봐야겠다. 지역별로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많이 사니까. 그러면 요거를 줄여보세요. 6등성까지는 얼마? 5등성까지는 몇 개? 4등성까지 몇 개? 그러면 서울에는 약 3등성에서 2등성밖에 안 보이니까 거기서는 몇 개 보일 거다. 하룻밤에. 이렇게 이제. 와. 진짜 그거는 진짜 맑은 날이죠. 예. 그리고 서울에서 보는 것은 그리고 큰 거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국상 좋아요. 야, 과제를 어쨌든 아니 근데 저희가 해야 되는 것보다도 사실 저희가 여기 이거 관리하기도 어려운 또 거기 가가지고 며칠 이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동역자를 찾고 있는 거잖아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사실 그죠. 남세형 목사님 지금 살고 계신 데서는 남세형 목사님이 제일 잘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죠. 김사 목사님 공릉동의 별을 꽉 잡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어느 날 딱 우리 그거 그러면은 남성 목사님의 12월까지 낼 과제를 이거를 좀 내드리죠. 그러면 남성 목사님 책임하에 예. 책임하에
우리 그 각 지역에 오케이. 목회자들 많이 여기 참석하시 않으신 분들도 좀 해서 좀 세달라고. 서울에서는 금방 셀 거예요. 서울은 한 5분이면 다 세. 그렇죠. 그 성공에서는 꽤 시간 걸리겠는데 목사님. 예. 그런데 별의 개수, 진짜 별의 개수는 은하가 몇 개라고 그래요? 최소한 은하 안에 별이 최소한 1천억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천억 개. 그런데 우주에는 은하가 몇 개라고 합니까? 약 1천억 개에서 1조 개로 추산한대. 현재의 범위. 현재 허블 망원경이 바라본 게 150광년인가 200억 광년인가 봤거든요. 200억 광년을 가정해서 약 1조 개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별의 개수가 몇 개예요? 1조 개 곱하기 1천억 개. 그죠?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우주 안에. 그죠? 1천억 곱하기. 그러면 10의 22승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별의 수요를 계수한다. 저건 진짜 하나님이 거짓말한 게 아니시라면 인간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저희 이름을 다 이름대로 부른다. 아까 저희는 뭐 알데바랑 카펠라 몇 개만 외웠지만 별들이 이름이 있겠죠. 그죠? 지구 뭐 이렇게 그죠? 지구도 하는데 별들도 태양 같은 항성들도 원래 이름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하늘에 가면 그죠? 밤하늘의 별들이 다 이름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그 이름. 그러면은 그거 하늘에 올라가서 그 이름 외우게 돼요. 근데 벤셀이라는 분이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약 4광년. 4광년은 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4광년의 거리가 얼만큼 빛으로 4년 가는 거리인데 그러면 빛이 1초간 가는 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초광년. 1초광년. 1초 아니요. 뭐죠? 일광초가 약 30만 킬로미터. 일광초. 그러면 일광초는 시속 100km의 자동차로 가면 약 125일 걸린대요. 125일이면 일광초의 거리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4광년은 국제선 비행기가 빨리 날 때 1000으로 납니다. 느리게 날 때 8, 90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국제선 비행기가. 그러다가 속력을 어떤 일인지 많이 낼 때는 1000까지 놓는 걸 봤거든요. 근데 국제선 비행기 빠르게 날 때가 일광년에 109만 년이 걸려요. 109만 년. 계산하면요. 그러니까 109만 년이니까 약 100만 년으로 줄여 잡더라도 4광년은 빠른 비행기로 400만 년 걸린다. 그러면 은하수 보이잖아요. 은하수. 이런 모든 별의 점점 거리가 최소한 400만 년 가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항성, 행성 요거는 이렇게 정의하면은 사실은 안 되고 정확한 개념은 뭐예요? 별들끼리의 상대적 거리가 평생을 놓고 봤을 때 안 변하는 게 항성이에요. 항이라는 게 거리가 상대적 거리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북두칠성 모양이 안 변하고 행성은 별들끼리의 상대적 거리가 달라지면서 움직이는 것. 그걸 행성이라고 부르고 위성은 저렇게 이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이게 솔라 시스템이죠. 예. 문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유는 구경하라고 어두워서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몇 번입니까? 3번이 메인이겠죠. 그죠? 그리고 1, 2번은 그 옵션이고 옵션 그냥 그 곁으로 이제 부가적인 거. 이게 현재 이제 달의 모습. 달의 뒷면은 참 달 볼 일 없어요. 그죠? 예, 뒷면은 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네요. 예, 달 볼 일 없어요. 앞에는 달 볼 일이고. 그래서 조금 그죠? 앞이 그래도 뭔가 스토리가 있잖아요. 좀
예. 이렇게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이게 달이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고 있고 요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과학자들이 만든 거라면 이렇게 요걸 엄청난 힘으로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나갔나? 이게 이제 달이 사라지면 이렇게 돼. 어떻게 되지? 여봐요. 이렇게 돼요. 달이 사라지면 물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돼요. 물층을 못 잡아주니까 아까처럼 막 물이 막 이렇게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도 그저 물에 빠져 다 죽어요. 예, 수중되지 완전히 뭐 지구는 살 수 없게 됩니다. 달이 없으면. 그러니까 달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죠. 요게 23~5도 기울은 상태에서 이렇게 돌 때 저 축이 안 변하잖아요. 저게 그냥 안 변하는 우리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안 변하는 게 달이 따개비처럼 딱 잡아주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저게 이제 대단한 거예요. 저 속도가 초속 30km라고 하잖아요. 질문이 있는데 예. 만약에 노아우스 이전에 물층이 있었을 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거 목사님이 이렇게 연구하시면 지금 여봐 이게 달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죠. 방금처럼 그러니까 이제 물층이 있으면 홍수 점토판을 보면 노아우스 이전에 태양의 모습이 사람의 눈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달도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 요렇게 여기가 이렇게 지구의 그 기후가 이렇게 급변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달이 없으면 그 끔찍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이건 뭐 끔찍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전 과정의 위치를 지켜주는 거는 그죠? 자전 과정의 위치를 지켜주는 건 매 순간 작용하는 하나입니다. 저게 그죠? 이 사실을 알고 쓴 글이죠. 그죠? 모른다면 저런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전 과정에서 위치를 지켜준다. 자전 과정의 위치를 지켜준다. 그거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를 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요. 저런 지식이 그 당시에 요즘에 웬만한 과학을 공부해도 모르잖아요. 누가 알아요, 저걸? 웬만한 과학자들도 모르는데. 근데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영감의 글이라는 증거죠. 이게 뭐 진짜 알고 보면 자전 과정의 위치를 지켜준다. 저거의 중요성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중요성도 모르는데 저 위치를 지켜줘. 그거 대단한. 이 달이 조금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멀리 가면 어떻게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플레이가 안 되네요. 원래 이거 얘기가 있습니다. 달이. 예? 다시 플레이하면 그럴까요? 이상하다. 이게 아니요,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 내용은 보내드릴게요. 이 수금자 이게 실제 크기 비율이거든요. 어제 봤던 목성이고 이게 목성일 거예요, 그죠? 가까이서 보면 참 멋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그죠? 4대 위성이 저렇게 다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진선미의 하나님이신데 어제 봤듯이 참 아름답죠. 조각물로 따져도 그죠? 객관적으로 그런 저 안에다 지구를 넣으면 몇 개 들어가더라? 안 넣어봐도 이렇게 수없이 이런 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지구에도 그 애리조나에 요게 이제 하나의 그죠?
저게 엄청 떨어질 수 있는데 저게 떨어진 자국이 없단 말이에요. 애리조나밖에. 희귀하다는 얘기죠. 저게 숱하게 떨어지면 사람이 못 살겠죠. It's grabbing things out of space and it's also tossing them back out. It ends up keeping those objects from the inner solar system where Earth and Mars and Venus are. By cleaning some of the debris up, kicking some of it out, shooting some of it into the sun, where it'd be lost forever, Jupiter cleaned out a path that the other planets could exist in some sort of peace. So dominant is this frisbee phenomenon. 생각보다 저게 우주에 굉장히 태양계로 많이 다닌대요. 저런 게 위험 물질들이. 근데 지구로 오는 게 거의 없다. 거의. 그 이유가 목성의 역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시 태양계 밖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확 버리기도 하고 끌어들인 거 두 가지를 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태양이 워낙 인력이 세니까 우주에 있던 게 태양 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 안에. 예. 그런데 목성이나 토성이 이 내행성들은 다 고체로 돼 있잖아요. 딱딱한. 근데 걔네들이 와서 막 부딪히면 지구처럼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스로 돼 있어요. 가스로. 행성들은 가스로 돼 있어요. 외부 쪽으로.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반대쪽으로 더 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걔네가 이제 가스로 돼 있기 때문에 충격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고대의 법칙에 의하면 예, 화성과 목성 사이 지금 소행성 궤도가 있잖아요. 예. 그 소행성 궤도가 어쩌면 또 똑같이 그 목성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막아준다고. 네, 행성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어쨌든 뭔가 태양계의 완성에 있어서 그 소행성띠도 분명히 뭐 균형치 역할을 할 거예요. 뭔가 그죠? 세밀하게 균형을 잡아준다던가, 그죠? 보통 조절기 보면 러프하게 하는 조동 나사가 있고 미동 조절기가 있잖아요. 어제 그것도 그렇듯이 뭔가 태양계 안정화 시스템에 있어서 소행성띠도 필요한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목성은 큰 하나의 행성이지만 소행성은 행성의 부서진 잔해처럼 삥 돌고 있으니까. 예. 요거 보십시오. 요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슈메이커 레비 9 해성이라고,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했던 기록이 명확히 있어요. 해성이 어떤 좀 균형을 잃었을 때, 그게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얘 목성이 얻어맞았어요. 이렇게. 근데 가스기 때문에 저렇죠. 이게 고체라면 문제를 일으키죠. 목성이라도. 해성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해성도 굉장히 위력이 있는데, 그래서 완전 가스인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완전 가스예요. 완전 가스일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목성의 그 이제 가스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 위성을 떨어뜨렸는데 일정 궤도 들어가서 이제 사실상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를. 타버렸. 예, 타버려서 그렇군요. 타버렸거나 그렇겠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스는 뚫고 나가나? 아니면 턱걸이나 이거 이렇게 중간에서 잡아당기는 거죠. 이렇게 통과하는 게 아니고 중심에서 잡아당기기 때문에 튕겨나가지는 않죠. 그리고 굉장히 크거든요, 스케일이. 어쨌든 잘 모릅니다, 그죠? 그 중간. 스스로 결국은 이거를.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일반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컸으면 태양이 됐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컸으면 태양이 되다가 아쉽게 실패한 행성. 뭐 이렇게. 근데 웃겨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참 웃겨. 그죠? 정말, 그죠? 목성이 없으면 태양계가 불안정해지는데, 꼭 필요하니까 있는 건데, 꼭 그 진화론적인 사고잖아요. 경쟁에서 실패한 낙오자. 뭐 이렇게. 왜 그렇게 보나 몰라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태양계의 안정성, 이게 라이프 존이잖아요. 저걸 벗어나지 않게 나머지 행성들의 존재인데, 그 돕는 기능이 수없이 많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크게 봤을 때 이걸 빨아들이는 역할도 하고, 서로 잡아당겨 가지고 이 벗어나지 않게 이 인력의 법칙으로 아주 탄탄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잡아주고, 그죠? 다리 썰물 밀물을 컨트롤해 주듯이 그런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하는, 저게 라이프존이란 말이죠. 일반 과학자들도 지구가 공전궤도가 저걸 벗어나면 난리가 나요, 안 나요? 난리가 안 난다고 그러죠. 다 죽으니까. 저걸 벗어나는 순간 난리가 안 난대요. 벗어날 그 조금 순간에 난리가 나지 벗어나면 난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죠? 이게 실제로 그림이고 이게 과학책에 있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저 어마어마한 힘이 관측에 의해서도 느껴지기 때문에 수학자가 해왕성을 위치를 포착할 정도로 잡아당겼대요. 그죠? 그것도 대학원생인 수학자가 해왕성의 좌표를 잡아당겼죠. 몇 년 동안의 그 공전궤도를 보고. 예. 요게 사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죠? 간단한 게 아니죠. 요게. 요렇게 이제 태양도 움직이고, 태양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고, 수금자 모터 천해명도 움직이고, 그 주위를 또 달들이 움직이고, 우주 공간을, 이게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하면서 이걸 소개하잖아요. 공전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하면서 저게 서로 간의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기가 막히게 컨트롤력이 있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빅뱅이라면 팡 하면 이렇게 되지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힌 조합으로 도냔 말이에요. 그게 말이 사실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죠? 팡 터지면 이렇게 가지 어떻게 이렇게 돌아요, 각각이. 그래서 이런 자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목성의 역할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이분이 왜 말을 하네? 중요한 말을 할 듯한데 이거는 보내드릴게요. 이제 성단이라고 있죠. 성단은 구상성단, 상계성단이 있고, 이거는 M44라고, 이거 쌍둥이 자리랑 그 레굴루스라고 하는 사자 자리 사이인데, 요거는 쌍안경으로 보면 기가 막혀. 벌집처럼 많아요. 좀 쌍안경으로 봤을 때 굉장히 멋있는 성단이에요. 쌍안경으로 봤을 때. 요거는 오늘 밤에 볼 수 있는 이중성. 어제 봤는데 별 두 개 보이더라고요. 어제 봤을 때, 어제는 구름이 껴가지고 요게 두 개가 쌍둥이처럼 있는 거. 이 구상성단은 이렇게 헤라클레스자, 오늘 보면 되겠죠. 뭐 성운은 가스인데 이게 오리온 대성운이고, 겨울에 이거는 이제 뒤에 있는 걸 가리면은 저렇게 까맣게 보여서, 그 행성상 성운은 망원경으로 보면 동그랗게 행성 모양으로 보인다고 해서 행성상 성운. 동그란 점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뿌연 동그란 걸로. 그래서 동그라미 모양을 하고 있는 성운입니다. 다양한 모양이죠. 에스키모 성운, 요거는 쌍둥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그걸로 잡으면은 형체가 살짝 나옵니다. 에스키모 성운, 콘 성운, 뭐 굉장히 다양한 성운. 요거는 과학관에서 김영애 선생님이 찍은 걸걸요. 그때 옛날에 있을 때. 이런 것을 이제 해성하고 유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유성, 대부분 유성, 별똥별은 뭐의 잔재입니까? 해성의 잔재. 이렇게 궤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수금지와 목토천해명이 이렇게 궤도가 있잖아요. 태양계 궤도가 있으면 해성은 와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궤도가 일어나 몰라요? 해성의 궤도는, 그죠? 해성의 궤도는 꼭 와가지고 태양을 바로 이렇게 돌아서 멀리 가요. 타원이에요. 희한하죠? 이런 궤도가 어떻게 나오나. 해성의 이 힘이, 도는 힘이 어디서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잖아요. 또 다른 태양 이상 가는 게 있어서 그쪽에서 이렇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지 여기서 왜 꺾어요? 근데 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돌리는 스케일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멀잖아요. 이게
이게 태양계보다 더 크거든요. 태양계 뒤 가가지고 껐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고무줄 공에 따라가서 근데 이거 봐요. 여기서 샥 간다고 하면 여기서는 왜 꺾어요 또? 그 혜성이 예. 이제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습기를 머금고 얼음형 결정질이 돼서 예. 질량이 늘어나게 되어서 이제 태양으로부터 받은 인력의 영향을 더 받다가 그렇게 이제 잡아당겨져 가지고 태양 가까이 오면 혜성이 꼬리가 생기면서 그렇죠. 이제 태양풍에 의해서 네. 이렇게 분해되는 게 꼴이죠. 분해되면서 다시 질량이 작아지고 예. 그러면서 튕겨나가고 질량이 커지면서 다시 끌려오고 그렇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먼데 질량에 의해서 끌려올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도는 거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여기서 왜 꺾냐 이거예요. 진짜 그저 가지 여기는 진짜 우주 공간이거든요. 우주 태양계 밖에. 근데 여기서 꺾고 다시 돌아와. 어쨌든 그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진짜 이해가 없어요. 여기에 우주선에 무슨 누가 탄 것도 아니고. 태양계를 벗어나도 가장 가까운 항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태양밖에 없으니까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도 이게 어마어마한 무게에다가 힘으로 돌진하는데 이게 다시 끌어당긴다고 이렇게 그러면 상식적으로 끌어당긴다고 하면 이렇게 와서 부딪히지. 그렇잖아요. 끌면은 이렇게 끌려야지. 왜 이렇게 도냔 말이에요. 그죠? 끈다 그러면 이쪽으로 돌진해야지. 끌면. 그 사이에 공전하는 그것도 다른 행성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 다른 중간에 뭐 목성이나 토성이나 영왕성이나 이런 행성의 영향을 받아서. 그럴까요? 어쨌든 정말 이상해요. 어쨌든 확실한 건 얘가 가까이 오면 태양풍에 의해서 이게 분해돼서 분해되는 거예요. 이게 얼음 조각, 바위 조각, 아니 주로 이 모래로 이루어졌대요. 작은 모래. 그거랑 얼음이랑 섞여서. 근데 얼음이 메탄가스 이런 거죠. 물이 아니고. 그러면 얘가 되면 모래알들이 여기에 이렇게 흩어질 거예요. 여기 그죠? 여기에 이렇게 왔다 그러면 모래알이 이렇게 흩어지면 지구가 돌다가 여기에 딱 도착하면은 그게 막 들어온다면 앞에. 그래서 유성은 주로 새벽에 앞이잖아요. 그때 새벽에 막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보라고 그래요. 1~2시. 그때가 가장 많이 이렇게 돌진하는 방향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앞쪽이 동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그게 들어오는 때가 1년 중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유성우가 한 게 그래서 방향도 결정돼요. 그래서 검은고 자리에서 오면 검은고 자리 유성우, 사자 자리에서 오면 사자 자리 유성우. 그렇게 이제 결정돼 있어요. 쌍둥이 자리면 쌍둥이 자리, 1월 달에는 쌍둥이 자리 유성우, 그게 결정돼 있습니다. 그때가 돼요. 인출 자리에 생기는 그런 건가요? 예, 여기 요렇게 되면 인만 있죠. 뭐 그 여기 지나면은 없고. 그래서 한 이틀 정도에 걸쳐서, 그래서 저희가 성경의 예언에서 나오는 그저 사자자리 유성우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그 예언이 사자자리 유성우에서 1833년에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게 사자자리 유성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구가 어마어마한 그 공간을 통과할 걸 아신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거길 통과할 거야.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역사에도 진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거기에 보면 1833년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다는 게 객관적인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그때는 말 그대로. 그래서 그게 유명한 것이 이제 페르세우스 유성우, 얼마 전에 지난 요거랑 사자자리 2개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제 앞으로 11월 달에 있을 사자자리 유성우를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은하. 예. 헬레 해성에서 떨어지는 게 이게 해성에서 떨어지는 거야? 아니면 해성에서 떨어지는 해성의 잔재. 저기 헬레 뭐 페르세우스 하면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게 지구에서 떨어지는 것이 그 자리에서 보인다는 거네. 예, 그 자리에서 보인다는 거고, 이미 그거 뿌려놨던 해성의 이름이 있어요.
뿌려놨던 해성 꼭 유성우 그때 페르세우스 유성우 그때도 기사 찾아보면 어떤 해성의 잔재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꼭 그 모체되는 해성이 있어요. 그 유성우는 요거를 초저녁에 보는데 요게 꼭 요게 멋이 그 북두칠성 꼬리에 있는 건데 정말 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오늘 어쩌면 보십시오. 잘하면 여기 보이나요? 북두칠성이 초저녁에 보일까? 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예, 산 때문에 보일까? 이게 제주도에서는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시오페아가 보인다는 거는 그래서 북두칠성이 지금 거의 내려가는 시기라서 그게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예, 지금은 그래요. 근데 초저녁이 조금만 지나면 내려가요. 저게 그건가요? 이제 창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너론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반박하기 위해서 두 개의 은하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거에 대한 그것까지 잘 몰라요. 저는 그런 창조과학 쪽의 기사를 잘 몰랐어요. 어쨌든 그런 은하가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있어요. 그죠? 유 목사님. 이제 나중에 요거는 M64 썬플라이어. 그 썬플라워 그 뭐죠? 해바라기. 해바라기 처녀자리 은하단이라고 이렇게 많아요. 실제로. 처녀자리 쪽에 5천만 광년 떨어졌어요. 이게 5천만 광년. 5천만 광년 떨어지는데 실제로 지구에서 이렇게 봤을 때 간단한 망원경으로도 은하가 가득 찼어요. 동전 크기에 이렇게 많아요. 동전 크기에. 그러니까 망원경은 저 위에 48인치로 봐도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세계.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때 2, 3년 전에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여름철, 가을철 요즘에 딱 겨냥해 가지고 요즘에 10월 말에 요즘부터 11월 초까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딱 보면 보이고 요 정도는 딱 보면 보이고 그죠? 딱 보면 보이고 제일 먼저 볼 게 이제 그때는 화성이 보였거든요. 그 화성은 이제 이거 이제 내년에 보일 거예요. 요거는 실제로 이렇게 보인다. 사람들이 항상 천체관측에 기대를 크게 하면 안 됩니다. 기대를 크게 하면 망쳐요. 막 멋지게 보여 막 이러면 사람들이 보고 기대했다가 에? 이렇게 쳐다봐요. 그 순간에 이제 그 천체관측은 망치는 걸로 돌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안 보이는 걸 강조를 사실은 해야 돼.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걸 알면 이걸 보고도 이거를 연상할 수 있단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저것도 알아야죠. 어제 요게 보였는데 어제 요게 보였는데 요게 딱 여기 밑에 이렇게 살짝 그죠? 저게 어제 보였는데 이때는 79개였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6월 달에 한 개가 더 발견돼서 80개로 뛰었어요. 장로님, 저기 좀 가스층이라는 거잖아요. 예. 저 모양은 안 바뀌나요? 관측할 때마다. 근데 저 눈이 소용돌이인데 어마어마한 태풍의 소용돌이인데 아직까지 없어진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존재하는지는 모른다 그거예요. 모양도 안 바뀌고. 예. 거의 모양이 약간 크기는 살짝 바뀌지만 적도의 회전 속도가 더 빠르고 그러면 회전 속도가 좀 더 느리고 가스여가지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눈이 생길까? 가스층도 디자인이 좀 바뀌는가요? 살짝은 바뀔 이런 식으로 조금 속도의 차이가 있어갖고 이렇게 바뀌는 건 있어요. 예. 층마다 예. 글쎄 그러고 보면 질서가 있다는 얘기야. 저것도 가스층인데 그냥 휙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어마어마한 세계에 질서가 있으니까 저 모습을 계속 유지하죠. 보통 가스면은 뭐 막 그냥 될 텐데 휙 가스층을 돌려봐요. 근데 그 돌아가는데도 무슨 규칙이 있고 뭔가 그 안에서 나름대로 뭔가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죠. 우리나라의 무슨 지구의 편서풍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있듯이 어쨌든 이 훌라후프가 수천 수만 개라고 하잖아요. 수천 수만 개. 아주 세계 신기록이래요. 그래서 저걸 이제 훌라후프를 제가 내팽개치는 순간 지구에 뭔가 영향이 와요.
지구에 뭔가 정말 이게 돌면서 뭔가 균형치 역할을 한다 이거죠. 태양계 내. 그러니까 태양계가 안정스럽게 유지되는데 많은 시스템이 수많은 시스템이 작용하는데 이 태도 뭔가 영향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의 뭐가 태양계의 안정성에. 근데 인간은 그거 보면서도 어떤 안정한가를 아직 과학이 발견하는 중이라는 얘기죠. 이것도 아마 더 발견됐을 거예요. 요렇게 발견돼요. 옛날 책에 보면 5개, 17개 요렇게. 띠가 예. 원식으로 돼 있는 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런 건가요? 이게 질서정연한 한 10m, 20m 되는 돌로 이루어졌대요. 암석으로. 암석이랑 그 얼음 그런 걸로 암석, 얼음. 거기 원반처럼 이렇게 넓게만 돼 있는지 아니면은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도 돼 있고 이렇게만 돼 있고 안 가지. 요렇게 돌죠. 예, 그렇게 만들죠. 이거에 관한 사진들이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근데 이게 희한한 게 이 두께가 있잖아요. 그죠? 요 두께는 몇천 킬로거든요. 몇만? 7만인가 킬로가 되는데 두께는 150m. 10m. 예, 책마다 다른데 30m에서 150m 사이. 그러니까 0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두께가 150,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때 딱 쓰면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원반이 안 보일 때가 있어. 요렇게 쓰면 그런 해가 있어요. 딱 되면 토성이 맹숭맹숭해. 이게 없어진 토성을 보는 건 정말 맹숭맹숭해. 그러니까 어제는 이게 많이 이렇게 기울어서 예. 잘 보여요. 예. 요게 기울을 때는 이게 잘 보이잖아요. 오늘 보실 때는 이 간극을 보세요. 카시니 간극이라고 공간이 있다. 저게 참 희한하죠. 얼음, 암석 알갱이로 이루어졌어요. 뭐 10m, 20m, 1m, 뭐 10cm 요런 알갱이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7만 킬로. 폭이 7만인데 두께는 20m, 어느 쪽에는 150m까지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얇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게 쫙 돼서 그게 샥 돈다는 게 저런 질서 하나만 보더라도 스케일이 대단하죠. 근데 저게 어떻게 빅뱅으로 돼요? 사실 터져서 되냐만. 저거는 뭐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그죠? 예, 카시니 간극이라는 게 있고 이게 20m라는 게 대단하다. 근데 토성을 보면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이렇게 보인다. 그걸 꼭 강조해야 돼요. 꼭 강조. 그죠? 아니면 큰일 납니다. 천왕성은 뭐 저렇게 보이고 천왕성을 영어로 뭡니까? 우라노스죠. 저는 헷갈려요. 우라노스, 넵튠. 그게 천왕성, 해왕성이 헷갈렸는데 어떻게 하냐면 천왕성, 하늘천자, 우주잖아요. 우주는 영어로 유니버스잖아요. 거기서 유랑 같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외워야지 안 헷갈려요. 저는 이상하게 한 번 꼬여가지고 헷갈리면 계속 헷갈려. 어느 날 갑자기 모레하고 내일 모레가 갑자기 헷갈려. 어느 날. 그 다음부터 쓸 때마다 이건가. 정말 막 진짜 한 번 헷갈리면 왜 계속 헷갈리나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멀쩡하다가. 여러분도 헷갈려 보세요. 모레알이랑 내일 모레 그거 헷갈려 보세요. 한 번 딱 헷갈리는 순간 그 다음에는 죽것이에요. 정말 죽것이에요. 정말. 그래서 요것도 안 헷갈리려고 유가 들어가는 게 유니버스, 천왕성 유. 그리고 오션 할 때 N자 들어가서 해왕성, 바다, 해왕성은 N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헷갈려. 저 죽것이. 요것도 엄청 헷갈려가지고 천왕성, 해왕성이. 근데 요것도 그걸로 찾으면 됩니다. 요것도 요즘에 보여. 우라노스가 보이나요? 요즘에? 네, 해왕성의 특징은 진주다. 이게 진주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하늘의 진주. 해왕성. 근데 요걸로 보면요. 진짜 천왕성 보면 초록빛깔이 나더라고요. 작은 점인데 초록빛깔이 나요. 저 이거 제주도에서 봤거든요. 실제로 이 망원경으로. 그래서 요것도 가끔 보여주세요. 자동되는 걸로 찾으면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뻐요. 이게 초록빛이만 작지만 천왕성, 해왕성 보신 적 있으세요?
천체 관측 많이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근데 이거 봐야죠. 우리 넷째 날 창조한 건데. 요걸 참 보면 이 독특한 거는 일반 사람들도 거의 못 봤어요. 천왕성의 근데 이걸 좀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면 이제 이중성. 예. 요게 이쁘죠. 알비레오. 오늘 볼 겁니다. 오늘 날 좋으면은 보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요 정도 보이고 파란 그리고 오렌지 빛깔로 볼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망둥 저렇게 보여. 근데 저렇게 봐도 이렇게 느껴야 돼요. 이미 관념이 된 사람은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관념이 중요한. 요게 어디 있어요? 머리. 십자가의 머리. 그 백조 머리가 요거다 이제 하는 거라고. 알마크. 애기 업은 엄마별. 알마크 알죠? 뭐죠? 안드로메다의 제일 끝에. 딴딴딴. 안드로메다 제일 끝. 메인의 제일 끝에. 알마크라는 거는. 알마크. 그 다음에 이제 상계성당, 구성당. 요거 보세요. 요거 오늘 밤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여러분들 핸드폰에 넣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요걸 볼 때 두 눈 보이죠? 이렇게 이게 날개. 원래 올빼미 눈, 올빼미 날개, 올빼미 다리. 그래서 이게 올빼미 성단이거든요. 근데 ET. 눈이고 팔이고 다리. 이렇게 하고 있는 요 모습. ET.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보다 더 잘 보여요. 성경으로 보면 이거보다 지금 이 모습보다 훨씬 밝고 또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꼭 보여주세요. NGC 457 ET 성단.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쌍안경으로 보입니다. 쌍안경으로 요거 찾으면 폭포처럼 보이는 거를 요거는 조금 늦가을에 약간 보이는데 카시오페아 오른쪽으로 여기서 카시오페아가 있으면 요 거리만큼 가면 이렇게 있어요. 요 쌍안경으로 저거는 보입니다. 실제로 별이 일렬로 쭈쭈쭈쭈쭉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중상계성단 말씀드렸죠. 두 개가 있는데 요것은 어디 있어요? 카시오페아 W 있죠. W의 뒤에 넓적한 이 부분에서 이걸 밑변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요. 약간 길쭉한. 거기에 꼭지점이 있어요. 이걸 쌍안경을 찾을 때 이걸 찾고 이렇게 꼭지점을 찾으면 거기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알아야지 저걸 찾죠. 그죠? 가끔 요거는 오늘 밤에 날씨가 좋으면 요걸로 찾아드릴게요. 요게 화살자리 옆에 있어요. 화살자리 옆에 있는데 딱 이렇게 보입니다. 뭐예요? 여기 옷걸이, 고리 이렇게. 옷걸이. 저거는 천체만한 경우는 안 보입니다. 너무 커서. 천체만한 거 0.5도잖아요. 저건 한 2도 정도 돼요. 2도 되기 때문에 천체 2도, 3도 되기 때문에 안 보여요. 저거를 오늘 볼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저게 꼭대기 때문에 보이는데 누워서 보이던가 제가 이렇게 제가 쌍안경 하나 가지고 이렇게 비춰드릴 테니까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레이저 쫓아가면 되거든요. 지금 어디 옆에 있는 거예요? 저기 화살자리. 화살. 여기 어디에? 화살자리가 어딨나? 화살자리 여기요. 화살자리 있죠. 화살자리를 보면 이별까지 보이거든요. 화살자리 보이고 요별 보여요. 그래서 여기 화살자리 촉 뒤에서 쭉 가면 이별이 보이거든요. 거기서 약간 우회전해서 약간 가면 보여요. 아셨죠? 이해되셨죠? 화살자리 끝에 이게 두 개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요거 따라가면 이별까지 보여요. 또렷하게. 요 정도랑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우회전하면 보여요. 우회전, 비스듬하게 우회전해서 조금 가면 그 자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요건 쌍안경으로 100% 보여요. 100%. 예, 그래 헤라클레스는 저 정도로 보인다. 이거 이렇게 보여 막 이렇게 되면 째려봐요. 천체관측하다가 나 속였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정말 안 보여. 그리고 이거를 설명할 때 뿌옇게 보이면 대단한 거다. 이거를 아이들한테 인식을 심어요.
정말 희미하다 그러면 대단한 거야. 엄청 멀기 때문에 희미하거든. 근데 대단한 거야. 이걸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봤을 때 희미하다 그러면, 뿌옇다 그러면 내가 기가 막힌 게 본 거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줘. 예, 예, 그렇게. 크게 확대한 거 아니면 천천만경을 오래 찍어서 빛이 흡수. 오래 하고 우주로 날아가서 찍은 거예요. 허블 망원경이. 허블 망원경이.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저 정도 실내 막 큰 망원경으로 사막에 그런 데 가서 오래 하면 저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오리온 성우 같은 거. 오리온 성운은 여기서도 잘 찍혀요. 예, 여기서도 잘 찍히는데 오리온 성운을 어느 정도 찍어가서 중첩하냐면요. 어떤 분은 80시간, 어떤 사람은 100시간의 노출을 준 거를,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에요. 날 좋을 때 오리온 성운을 어떤 사람은 1년이 아니고 막 몇 년에 5년에 걸쳐서 찍어요. 날만 좋으면 오리온 성운만 계속 밤새도록 찍고 밤새도록 찍고 날 좋을 때 자료만 모아. 몇 년째. 이거 돌아간 데는 끼 있게 나오지 않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쫓아가면서 찍어요. 바늘점을 쫓아가면서 찍습니다. 정밀하게. 그렇게 찍은 자료를 몇 년 거를 다 중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80시간 찍은 거의 자료입니다. 어떤 사람 100시간 찍은 겁니다. 어떤 사람 200시간 찍은 이런 자료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막 화려찬란해져요. 오리온 성운. 실제로 우리 여기서 찍어가지고 그게 대상 받았잖아요. 오리온 성운인가요? 뭐 대상 받았어요. 그분이 그죠? 그게 엄청 찍었던데. 그때도 어마어마하게 찍었던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한 대상은. 이게 목사님, 이게 고리성운의 실체입니다. 유 목사님, 이거 보세요. 원래 요런 놈이 아니고 요런 분도 아니고 뭐죠? 근데 저렇게 보여. 저걸 강조해야지 이걸 보여주고 야 이게 하늘에 보여. 그런 순간에 우리는 사기꾼으로 보여. 천천히 좋은 일하고 사기꾼처럼 애들이 쳐다봐. 이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 평행사변형, 정삼각형 평행사변형 이 끝에 이 중간에서 한쪽에 45% 지점에 있습니다. 45% 지점. 요거 먹다 남은 사과, 아령성. 요거는 요 정도로 보이죠, 그죠? 그죠? 예. 그러고 요거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눈으로 보는 건 이 부분만 보여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밝잖아요. 요거는 사실 사진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실제로 눈으로는 전혀 보일 생각도 안 하는데 요 정도도 안 보인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특별히 안드로메다 은하계를 망원경으로 보여줄 때는 저는 그래요. 약간 과장해서 야, 3명이 보면 1명이 안타깝게 안 보이는 건데 이거는 2천억 개의 별을 보기 때문에 한눈에 2천억 개, 220만 년 동안 날라온 건데 이게 한눈으로 2천억 개의 별빛을 내가 보는 건데 안타깝게 너무 멀어서 3명 중에 1명은 못 볼 때가 많어. 그게 네가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안타까운 눈으로, 처량한 눈으로. 그렇지만 간절한 눈으로 애들 쳐다보면 그리고 1명, 천체관측은 제일 잘 보는 애를 제일 앞장 세워요. 앞에 애가 애개개 그러면 다 애개개 그래. 그래서 천체관측은 제일 감동 잘하게 생긴 사람을 항상 이게 눈여겨봐요. 표현력도 좋고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보게. 와, 그러니까 장미자 사모님 같은 분을 앞장서면 그날은 대박 다 성공해. 무조건. 뒷사람들은 무조건 비슷한 흉내를 내. 따라합니다. 그죠? 따라요. 그래서 앞에 보일 애한테 이거 보라고 그러면 초조한 마음에 봐요. 근데 보이거든요, 사실. 웬만하면. 보인대. 와, 보인다 그래요. 에이, 너 엉뚱한 거 보고 한 거 아니야? 아이, 보인대. 안 보일 것 같은데. 아우, 보인대. 희미하게 보이지. 아니래. 똑똑하게 보인대. 애들이 꼭 반대로 얘기한다는 똑똑하게 보인다고 강조하고 보이면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거의 안 보이지 그러면 정말 잘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천체관측에 보면은
막 처음에 너무 막 강조하면은 오히려 실패합니다. 거꾸로 나가야 돼. 거꾸로. 예. 요게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계가 어제 설명한 거 있죠. 어제. 여기 사각형에서 딴. 그죠? 사각형에서 딴. 그리고 올라가서 이 거리만큼 올라간 여기. 딱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 요게 이제 안드로메다계가 딱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서 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요거 참 보면 돼. 요거는 어디냐면은, 요 목사님, 아까 부자은하, 요게 부자은하거든요. 아빠와 아들. 스토리가 있죠. 근데 요거는 요 끝에서 이 거리의 3분의 1에서 반. 이상하다. 3분의 1 정도 가는데 너무 멀다. 요 거리에서 이렇게 직각으로 꺾는데 약간 안쪽으로 꺾여 있어요. 요 사진은 조금 잘못돼요. 안쪽으로 꺾고 저 거리보다 살짝 가까운 거기에 M51이라는 요게 은하예요. 은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M97이라고 하는 요게 있죠. 요게 올빼미 눈이에요. 올빼미 얼굴. 올빼미 성운. 그래서 올빼미 눈이 보입니다. 저기 보면. 근데 저게 요즘에 잘 안 보이죠. 이제 요거하고를 일단 요거 하고 나서 조금 쉬시고 그 다음에 저기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플라네타름 들어가서 하면 오늘 12시 15분까지 해야 돼요. 아까 15분 늦게 시작했어요? 15분 늦게 시작했어요? 그죠? 이의가 없죠? 이게 어디예요? 방금 여기가? 거긴가? 거기는 그죠? 거기는 아니지. 요셈비트는 아니잖아요. 요셈비트 폭포는 저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업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게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오는데 아까 전에 근데 희한하게 사막에도 생명체가 사는 거 보면 진짜 희한해요. 그게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는 실증이에요. 진화론이 맞다면 거기서 왜 살아요? 객관적으로 살기 어려운데 거기서 왜 살겠어요? 그죠? 여기 돌고래랑 수영하면서 노는 게 뉴질랜드 갔더니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배를 타고.
그때 옛날 재영감 목사님이랑 남섬에 가면서 한번 호수 가서 배 타고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돈을 더 들였어야 돼. 모르고 우리는 갔는데 두 팀인 거예요. 돈을 조금 더 들이면 옷을 입고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서 가지고 돌고래들이 바로 가까이 와서 빙빙 돌고 같이 놀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돈 덜 줬다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들어가고 싶어서 죽겠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돌고래들이 놀다가 또 가요. 그러면 들어오라고 그러고 또 막 가다가 돌고래 떼 찾아가지고 내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막 내려가지고 돌고래 떼랑 놀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강의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당부드리겠어요. 이 천연계를 도대체 볼 때 뭘 봐야 될까? 아까 그 목사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천연계 가운데서 이 진선미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진리로 보이고 어떤 때는 선하게 보이고 어떤 때는 아름다움을 보이는데 이게 딴 게 아니고 하나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마음이 선해집니다. 그리고 진리를 봤을 때 우리가 아름다움을 경험한 것처럼 느끼고 거꾸로 아름다움을 봤을 때 사람이 선해지고 뭔가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요. 이게 천연계의 핵심인 것 같아요. 진선미.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뭘 볼까? 아름다움만 봐도 뭔가 마음이 선하게 용서 숨치고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그 각오가 생기고 우리가 진리, 목사님들께서 어떤 성경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 마음이 뭔가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이 제일 착할 때일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진리를 찾았는데 탁 때려도 그때는 화 안 내. 그리고 모든 세계가 아름답게 막 느껴져. 모든 세계가 아름답게 느껴져. 이게 진선미가 하나님의 절대성에 어떻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범접할 수 있는 사람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역을 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진선미로 와닿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철학자들도 진선미는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의 영역이다라고 철학 서전에 있어요. 철학 사전에.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가 뭔지만 연구하셔도 하나님의 특성, 절대자를 나타내는 특성 중에 진선미. 근데 저 진선미를요, 교훈으로 삼은 학교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달 전쯤이죠. 부건여고에 김병기 선생님이 과학방 강의해달라고 새 강의하러 가서 2시간 강의하러 갔거든요. 차 몰고 딱 들어가는데 큰 돌에다가 교훈이 적혀졌는데 뭐 아세요? 교훈이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자. 그거 딱 보는 순간 진선미네. 그죠? 참되고 아름답고 그죠? 착하고 아름답게 살자. 와, 멋지더라고요. 이 학교가 절대성을 추구하네. 저게 절대성이에요. 저것이 진짜 된 사람은 마음이 절대성으로 변해서 조건과 환경에 획가닥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경험한 다음에 아이들이 웬만한 거 가지고 화내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진선미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들이 신학적으로 많이 연구해도 하나님에 관한 많은 게 우리 인간하고 접목할 수 있는 게 나올 단어가 진선미라고 하는 대단한, 우리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죠? 동물을 들으면 못 구별해요. 아름다움. 인간에게만 아름다움을 구분할 수 있는 대단한 그걸 주셨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움을 봐야죠.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연계 아름다움을 한껏 즐기도록 해주면 마음이 선해지고 어떻게 해요?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분까지 충분히 쉬시고
플라네타리움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까지 충분히 쉬시고, 그죠? 가면서 쉽게. 예. 30